자, 반갑습니다. 이제 2학기 5차 시이고 성리학의 확산과 사회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지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조선은 이제 별명 중에 조선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성리학의 나라라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리학이라는 이 사상이 이 조선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그런 사상이고, 이 성리학은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고려 말때 원나라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 고려를 무너뜨리는 신진 사대부들이 주로 받아들였던 게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이런 새로운 학문은 이제 이 신진 사대부들 위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신진 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을 이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 확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을 확산시키려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 그다음에 향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서원, 향약, 책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원이라는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방에 이 사림들이,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사림 배웠죠.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지방에서 이제 중앙으로 등용되어 가는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하는데, 이 사림들이 각자 자기 고향에서 세운 교육기관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게 향교라는 교육기관인데, 향교는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향교는 공교육 기관이고, 서원은 이제 개인들이 세운 사교육 기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양반들이 이제 이 이름난 그 자기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학자가 배출되면 그 학자가 세운 서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학문을 배우게 되면 어떤 정치적 사안을 봤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이제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같은 학파를 세운 사람, 같은 학파끼리는 같은 붕당을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동의는 이황의 어떤 문화생들이 이제 주로 모여 있고, 서인은 이의 어떤 학파에서 주로 모여 있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지방에서 이제 이런 여론이 같이 비슷한 여론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거를 공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각 지방에서 이렇게 중앙에 어떤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비슷한 여론이 형성되는 이것을 우리가 공론이라고 부르고, 공론은 그래서 왕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이 전국의 사대부들이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사실 왕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최초로 이제 중종 때 이제 주세봉이라는 인물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고, 이 서원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교육기관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 서원을 왕이 이제 인정을 해줘서 현판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판이라는 거는 그 여기 왼쪽에 나와 있듯이 그 서원 들어간 입구에 붙여놓는 어떤 간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직접 내려주는 서원을 현판을 받은 서원은 우리가 사액 서원이라 부르고요. 이 사액 서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세금을 면제받고 토지나 이런 노비 등을 국가로부터 이제 부여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너희들 공부하라고. 이 사림 선비들을 위해서 이런 국가 임금으로부터 혜택을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소수 서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어 그래서 이런 혜택을 나중에는 이제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 자기 토지를 서원의 이름 앞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서원 밑에 토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금을 면제받겠죠. 근데 실제 수익은 자신들이 다 취해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혜택과 이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도 나중에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림들이 지방에서 이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 사림이 훈구를 누르고 이 조선을 이끄는 중심 세력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거는 어떤 사림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성리학이라는 게 계속해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거죠. 후배 이 제자들을 기르고 또 제자들을 기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리학이 이어져 나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향약. 향약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어떤 각 지역들을 향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향촌의 자치 규약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것들을 약속을 정해서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림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만들어서 이 농부들한테 일반 백성들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자라는 거고 이런 게 없을 때도 사실은 이 시골마다 그런 어떤 은연중에 내려오는 어떤 내부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풍속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교 윤리를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이 향약이고요. 이 향약도 역시 중종 때 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광조라는 인물이 중국에 가면 이런 향약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유교도 가르치고 어떤 공동체 질서 유지도 하고 있더라. 우리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황이나 이 같은 학자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이런 향약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어 하면서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향약에 보면 왼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향약의 4대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다 좋은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계 이황이 만들었던 향약에도 보면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될 대상,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유교 윤리랑 가깝죠. 어 그다음에 뭐 "선비의 품위를 더럽힌 자는 중벌로 처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어떤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어떤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향약을 통해서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되어 가기도 하고 이걸 향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방금 보니까 처벌을 했죠. 이 처벌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방에 있는 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사림들이 이 각 지방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원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적 질서도 일반 백성들에게 퍼지고 사림의 영향력도 지방에서 점점 커져 나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 어떤 노력들을 또 보면 국가도 이제 이 성리학적 질서를 백성들에게 보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죠. 한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어떤 그림 같은 걸 통해서 유교 윤리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강이라고 하면 왼쪽에 나와 있듯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이런 지켜야 될 유교 윤리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림들도 역시 이런 소학이나 주자 가래 같은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는데 소학은 가장 어떤 기본적인 서적입니다. 우리 천자문 떼고 나면 이제 서당에서 소학 같은 거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자 가래는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유교 윤리 같은 거. 그래서 뭐 혼인이라든지 뭐 장례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책이 바로 이 주자 가래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추석 때 뭐 차례를 요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례 같은 거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뭐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음식들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혼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려 시대 때만 해도 혼인을 하면 남자가 이제 장인어른 집에 가서 지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장가 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장인어른 집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 때만 해도 남자가 이 친정 처가에 가서 이제 지내다 오는데 점점 이제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 와서 지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시집 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 쪽 집안에 종속되는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게 바로 이 성리학적인 어떤 이 혼인 풍습이 확산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어떤 향약, 서원, 그다음에 이런 유교윤리 보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되어 가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림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커져 나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로 점점 이제 변해가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